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그리고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지는데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저희 방송 시간 안에 아마도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이어서 함께해 주실 거고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선고는 아직입니다. 근데 두 사람은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인데요. 먼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최진봉 교수님,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어떤 겁니까? 환경부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환경부 산하의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공공기관의 기관장들 또 관련된 중직을 맡고 있는 분들, 이분들을 교체하기 위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검찰의 혐의입니다. 네네. 그러나 이제 청와대에서는 사실 그 산하기관에 있는 임원 15명의 사직을 종용했다는 말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김은경 장관이 전 장관이나 그다음에 신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그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는 것이지 블랙리스트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이게 블랙리스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즉 전 정부에서 임명돼서 임기가 끝나지 않은 공공기관 기관장들을 쫓아내고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한 방법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고 그 블랙리스트를 이용해서 그분들에게 압박을 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혐의고요. 그래서 업무방해, 직권남용 두 가지 혐의로 지금 기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건데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본인들의 권한을 이용해서 뭔가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고 업무방해는 정상적인 어떤 평가 업무를 방해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임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들의 거기에 개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게 혐의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오늘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예, 네. 최 교수님 말씀 도중에 이제 속보가 나왔는데요. 1심 선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선고는 징역 2년 6월에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된 혐의에 관해서 1심 선고에서 2년 6월인데요. 김은경 전 장관은 법정 구속됐다는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고 그리고 저희가 초반에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된 상황입니다. 아무튼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김은경 전 장관의 경우에는 법정 구속이 된 상황이라서 일단 이 판결에 대해서 손정혜 변호사님 어떻게 좀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재판부에서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업무방해와 관련해서는 면접 심사 이렇게 공무원, 산하 공무원을 뽑는 그 절차도 위법하게 방해했다라고 이제 유죄를 인정했다라는 것이고 과거의 직권남용죄가 유죄로 인정이 되고 특히 고위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했을 때는 굉장히 엄중하게 실형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선 징역 5년 내렸지만 그 절반 정도 되는 2년 6개월의 실형을 내린 것은 전례에 비춰 그렇게 중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검찰이 구형을 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마치 공공기관 임원을 정권의 전리품처럼 권력층 채용 비리의 결정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채용 비리라고 이제 본 것이고요. 임기가 정해진 공무원은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임기 보장을 우선시해야 되고 위법 부당하게 것을 직권을 남용해서 다른 사람은 어떤 채용을 한다거나 그 과정에서 강요를 하는 것은 실형이 나올 정도로 중대한 범죄다 이렇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 오늘 이 실형 판결은 직권남용죄를 인정한다고 본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이 직권남용죄를 좀 엄격하게 좁게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그동안의 판결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사실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김기춘 전 실장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좌파, 진보 세력들의 어떤 지원 배제 같은 경우는 직권남용이지만 그 명단을 만들고 그것을 보고하고 회의를 하는 것은 무죄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거든요. 대법원에서 내린 기준은
그 두 가지 요건이 성립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권을 남용하는 사람도 법령에 위반해서 위법부당하게 어떤 형평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수행하는 공무원도 의무 없는 일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의무 없는 일이라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그러니까 지시는 위법하더라도 그것을 받아서 실행하는 공무원이 한 행동이 법령상 허용이 되거나 금지되지 않아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면 무죄라는 취지의 이제 판단을 내렸었는데 그만큼 엄격하다는 겁니다.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건은 2017년에 환경부에서 이제 공공기관 산하의 임원을 이제 그 채용을 하는 입장에서 15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사직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사직을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정자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임기를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감사를 시킨다던가 표적 감찰을 시킨다던가 이런 압박을 줬다라는 행위인데 공공기관 법률에 따르면 임기는 징계 사유나 어떤 비례행위가 없으면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나가라라고 강요하는 행위 자체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시를 받고 그걸 따르는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유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이 선고를 하면서 재판부의 언급이 추가적으로 나온 게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이 1심 선고를 한 재판부는 원칙 없는 인사로 불이익을 줬다. 이제 이런 언급을 덧붙였습니다. 저희 처음에 이제 이 내용 소개해드리면서 그러니까 현 정부의 장관급 및 청와대 비서관과 관련된 어떤 첫 검찰 수사의 그 기소 이후에 이제 결과가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 입장도 좀 난감한 게 있을 겁니다. 이제 과거 사례를 좀 살펴보면 당시 이제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됐을 때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인 조현웅 인사수석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게 체크리스트일 뿐이다. 이제 이런 언급을 했는데 현재 이제 사법부의 판단은 법정 구속, 또 징역형이 내려지는 상황이 실형이 내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난처해진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2심, 3심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이런 경우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난처한 상황이 처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서 정부가 출범을 했고 그 적폐청산 과정에서 직권남용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 뭐 박근혜 정부 당시에 많은 정부 관료들이 직권남용을 해서 본인들의 의사대로 인사도 하고 또 본인들이 원하는 인사들을 특정한 자리에 앉히는 일들이 반복돼 왔었는데 그런 일이 이번 정부도 있었다고 지금 판결이 1차 나온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난처한 상황이죠. 분명히 그렇게 보여질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번 선례가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뿐만 아니라 그 전에 정부들도 보면 대체적으로 정권이 바뀌고 나면 선거 때 도왔던 사람들을 기관장이라든지 아니면 감사라든지 이런 자리에 앉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어공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공무원 안 하시던 분들이 공무원으로 가서 기관장을 하나 감사를 하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져 왔어요. 거기에 지금 이번 판결은 철퇴를 내린 거거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뭐 문재인 정부 이후에 다른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임기가 남아있는 임기가 보장된 어떤 공무원의 자리를 강제로 내려오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본인을 도왔던 사람을 앉히기 위해 행동을 했을 때 이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들을 경각심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례들 예전에 그냥 통상적으로 이루어졌던 관례들에 대해서 상당히 법원의 입장은 엄격하게 처벌을 했다. 이제 현 정부에도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임기가 남아있는 기관장은 그 전 정권이 임명했더라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될 거다라는 점에서는 뭔가 우리 사회에 새로운 어떤 그 전기를 마련하는 판결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검찰이 구형했을 당시를 보면요. 지금 김 전 장관 그리고 신 전 비서관의 그 두 죄에 책임의 차이가 없다 이러면서 둘 다 5년을 구형했거든요. 근데 오늘 결과를 보니까 좀 다릅니다. 2년 6개월, 1년 6개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행위 가담 정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 강요 행위라든가 사표를 쓰라, 나가라 이런 행위를 누가 주도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좀 양형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다만 징역 5년이 이제 최고형을 구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6개월과 집행유예를 이제 선고하면서 일부 양형에 있어서 장량 감경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법률 그 재판 과정에서 김은경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욕심으로 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리 사욕을 채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을 사표 쓰라고 하고 내 측근 인사들을 만약에 채용했다고 한다면 양형이 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데 개인적인 욕심 없이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다라는 이제 주장을 했었고 신민숙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새 정부가 들어오면 새 정책을 수행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서 일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는데 법원 입장에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정권에서 두드러지게 재판부가 보이고 있는 것들은 하나의 일관된 방향은 인사 채용과 입시 비리는 단죄해서 실형을 내리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예. 특히 이거는 채용과 관련된 겁니다. 과거 정부에도 사실은 정권이 바뀌면 스스로 사표 쓰고 나가는 일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예. 이게 이번 정권만의 문제는 아닐 것인데 더더욱 엄격하게 공정성을 강조하는 법원의 어떤 판례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임기가 정해진 어떤 기관장들이나 기관 임원들을 내쫓고 새로 뽑기는 어려워졌다. 낙하산 인사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라는 것을 이번 판례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직권남용 그리고 업무방해. 특히 이제 직권남용의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서도 좀 다뤄봤습니다만 뭐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서 나온 그런 해설들도 덧붙여 드렸고요. 근데 이게 워낙에 이제 좀 그 많이 이 혐의와 관련돼서 기소가 된다든지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뭐 법조계에서는 그 이제 공무원들과 관련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제 이거 관련돼서 혐의를 적용할 때 그래도 좀 어떤 그 범위를 좀 제한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도 있는 상황인가 봅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을 직무를 어느 정도까지 볼 거냐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일부에서는 또 부정적으로 보고 일부에서는 너무 또 좁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비판도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뭔가를 명령을 했을 때, 지시를 했을 때 그게 직권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논란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임성근 부장판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네. 거기도 문제가 나왔거든요. 직권남용은 직권이 없다는 거예요. 권한이 없는 것을 지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건 이제 법적으로 보면 무죄지만 예. 그 헌법적으로 보면 위헌적인 행동이잖아요. 예를 들면 독립된 법관의 재판에 개입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선배 법관이 후배 법관에 지시할 수 있는 권한에 포함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직권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걸 좀 좁게 보자고 주장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포괄적으로 어떤 일을 행사를 했을 때 그것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 직권을 남용하는 부분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부분은 지금도 저는 논란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법조인마다 또 법을 전공하신 분들마다 갖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생각들이 다르시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지만 또 예.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선배나 아니면 위에 있는 상관이 아랫사람에게 뭔가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일을 지시하더라도 예. 그게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리에서 처벌을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사실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예, 있겠죠. 일례를 좀 들어주셨습니다만 그 뭐 전체적인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잘못됐는데 남용할 직권이 없으니 뭐 죄가 되지 않는다라든지 뭐 이제 이런 판결들을 우리가 일찍 봤잖아요. 법률가이신 손정혜 변호사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변호사들도 판례 나올 때마다 좀 헷갈리고요. 더군다나 1심, 2심, 3심까지 가서 다시 파기환송돼서 법리가 바뀌고 있는 판례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만큼 어렵고 이례적인 판결들이 요 근래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혼선은 있겠지만 예. 시간이 지나면 대법원이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명확히 해주기 때문에 공직사회에서 특히 직권남용에 해당되느냐 안 해당되는 거를 스터디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가 투명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보입니다. 예. 물론 무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행위다, 위헌적인 행위다 이런 판례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 또한 하나의 행동 지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애매한 점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세워준 기준 우리 사회가 따르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인사 분야 관련해서는 얼마나 말도 많죠. 재량권이 있는 것만큼 또 그거에 불복하는 사람들도 있고 인권 침해를 당해온 바도 있는데 그만큼 투명한 원칙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공개적인 행정 시스템이 더더욱 필요한 겁니다. 이 재판을 받으면서도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김은경 전 장관도 했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원칙도 없고 다 잘 모르니까 뭐 위에서 시키는데 그렇게 공무원들이 변명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어떻게 인사를 누구도 납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가느냐. 그래야 공무원도 보호할 수 있고 어떤 인사가 발표했을 때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다뤄봤고요. 두 분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